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세진은 미래가 만나게 되는 구원자 같은 사람 같죠. 바깥은 가짜고 이곳이 진짜라고 하면서 세진이 있는 하우스에 미래가 머물게 됩니다. 세진 역시 미래를 좋아했고요. 세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업계 탑 펀드 매니저고 해외 명문대 그리고 고액 연봉자입니다. 피부치라고는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는데요. 할아버지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낡고 오래된 것들이 구질구질하다고 모두 고급으로 자기가 바꿀 거라고 합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서울로 오셔야 한다고 하죠. 마치 미지와 할머니와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할머니의 병이 결국 미지의 감옥에서 조금씩 나오게 했죠. 세진의 할아버지도 세진이 다른 세상을 보도록 그렇게 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세진은 할아버지의 딸기밭 농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농사를 하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목표했던 여러 타이틀을 모두 따냈지만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되죠. 딸기밭은 할아버지가 외로이 자신을 기다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세진, 조금 더 서사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의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자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상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짝이 되는 사람들은 서로가 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미진과 호수는 비슷한 아픔과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이죠. 스스로를 가둔 스스로의 감옥, 그 상징이 문입니다. 자신만의 감옥을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미래와 세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의자입니다. 그것도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낡은 의자입니다. 의자 얘기를 해보죠. 의자는 너무 낡아서 돈 많고 성공한 세진이 할아버지에게 갖다 버리라고 하던 의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의자를 사줬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의자를 절대 버리지를 않았죠. 그때는 청테이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의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청테이프로 붙이면서까지 세진이 아끼는 물건입니다. 애매하죠. 그럼 그 의자를 못으로 고정을 하던가 수리를 하던가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보니까 가끔 세진은 그 의자에 앉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전시용으로만 놓은 의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진에게는 밭일을 하고서 쉬려는 바깥에 놓은 세진이 앉기도 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부러진 의자, 고장난 의자, 마치 붕대를 감는 것처럼 청테이프로 감은 의자, 뭘 말할까요?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불안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불안한 상태죠. 상처 입은 사람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상처를 입고 피하게 되고 숨고 싶은 상태라는 것. 그건 삶을 지탱하던 축이 꺾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미래가 대표적이죠. 미래는 늘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 써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자신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조차 어쩌지를 못하고 아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또 그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미래는 생각했습니다. 늘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행시를 포기하고 금융공사에 들어가죠.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불륜의 오해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래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붕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왕따를 시키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판단은 미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 미래는 상처투성입니다. 결국 미래가 도망치려고 하던 끝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었죠. 누구도 그녀를 진짜로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수군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미래가 갖게 되죠. 자신의 삶을 떠받치던 축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다리가 부러진 의자처럼요. 재미있는 건 미래는 세진의 농장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그 의자를 갖다 버렸습니다. 낡았고 불안전하고 고장나서 불안해 보이는 의자는 더 필요가 없어 보였거든요. 내다버리죠. 마치 자기 인생의 축이 하나 부러지면서 스스로를 내다버리는 미래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 의자를 왜 버리냐고 세진이 호들갑을 떨고 화도 내죠. 이때 이미 두 사람의 사랑이 예견됐던 것 같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의자를 내다버리던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못으로 고쳤으면 되지 왜 청테이프로 붙인 걸까요?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해 보고요. 자, 세진은 어떨까요? 이 드라마에선 인물들끼리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주와 호수의 심리가 비슷해요. 세진과 미래 커플도
비슷합니다. 세진은 서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성공을 거둔 펀드 매니저고 미래가 공부로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죠. 두 사람은. 세진은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아주 무척 끔찍히 아끼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세진도 의자를 갖다 버리려고 했죠. 고장나기 전에 의자였지만 너무 허름했거든요. 할아버지를 서울로 모시던가 아주 좋은 것들로 돈을 처발라서 할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바꿔주고 싶어 했습니다. 뭐든지 돈으로 하려고 했죠. 가장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서울로 가지를 않았고 물건도 바꿔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로 바꿔버리려던 세진은 할아버지의 삶의 자리, 특히 그 딸기밭도 부정했거든요. 초라하고 구질구질하다고 했습니다. 세진 역시 미래처럼 삶의 어떤 한 축이 부러지면서 할아버지의 그 딸기밭으로 내려오게 된 것으로 보이죠. 단편적으로는 딸기밭이나 의자가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의자 역시 미래처럼 세진의 심리를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떠받치던 축이 세진 역시 부러졌다는 걸 은유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드라마는 내 자리에서 보던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그런 성장 드라마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정의하게 되고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시점이라고 하는 게 송곳 같죠. 누군가를 닥치는 대로 찌르기도 하지만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다정함, 그리고 나의 삶도 너그럽게 다독일 줄 아는 또 그런 따뜻한 연민을 권한다고 이 드라마가 말하는데요. 세진은 아마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그 시점으로 효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들 말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할아버지도 좋아하는 줄 알았죠. 서울도 그렇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 시점으로만 할아버지에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다가 허망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자신의 시점만 고집하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할아버지의 죽음이 아마도 세진의 마음 한 축을 무너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일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허망하게 보내버린 상실감과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어떤 방황 같은 걸로 보이죠. 미진과 미래가 서로의 삶을 바꾸어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을 보듬게 되는 것처럼 세진 역시 할아버지와 삶을 바꾸어 보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세진 역시 추억으로 시작을 해서 할아버지의 삶을 바꿔서 살아보면서 삶을 알아가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만만하고 당찬 성격이었던 걸로 보이는 세진이었죠. 딸기밭에 내려와서는 좀 어딘가 허당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개의치를 않고 기다릴 줄도 합니다. 이게 호수랑도 일정 부분 비슷하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미지를 통해 떠있는지도 모르는 달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게 바로 호수입니다. 호수 아버지는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임 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저 곁에 있어주고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호수에게 사랑이 시작이 됐을 때요. 모든 오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자, 세진도 좀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왜 중요한지, 그거 가짜인데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묵묵하게 미래에게 일당을 주며 기다립니다. 미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 그냥 미래를 미래 그 자체로만 묵묵히 받아주는 모습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밤의 미래는 그런 세진에게 고백을 합니다. 바깥은 가짜고 여기가 진짜라고 하면서 세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다시 의자로 가보죠. 왜 청테이프로 감았을까요? 그걸 망치로 수리를 한다든지 못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테이프로 감는 행위가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의자에 부러진 다리는 그 자체로 상처죠. 삶을 지탱하던 축이 꺾이고 부서진 마음을 말합니다. 못으로 바꿔 덧대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감싸 안는다는 의미입니다. 의자의 청테이프는 사람의 다친 마음에 감싸는 붕대 같은 겁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감싸 안는 겁니다.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잖아요. 누군가 아픈 상처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호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사랑이 되고 중요한 존재가 누구든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입고 삶의 한 축이 무너진 것 같아도, 미지의 말처럼 쓰레기 같아 보여도, 미래처럼 자기를 아파트에서 던져버려야 할 만큼 가치가 없어 보여도 모두는
여전히 존엄하고 소중한 의미를 지닌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테이프가 붕대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라는 메시지가 바로 청테이프입니다. 이건 다시 걷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자가 나온 겁니다. 허름한 의자는 무가치해 보이고 쓰레기 같아 보여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여전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지와 호수, 미래와 세진은 서로가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기대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서로 되어주는 겁니다. 세진과 미래는 서로에게 앉을 자리가 돼주고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진짜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사랑도 시작하겠죠. 미진과 미래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본 것처럼 세진 역시 할아버지의 삶을 살아보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게 되는 것, 자신의 문을 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지의 서울, 참 재밌네요. 18.5도와 계속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